이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저하고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본인이 암살 시도를 한 와중에 골프장,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 놓고 간 것들이 있어요. 가방 2개 이렇게 보면. 그리고 러시아제 AK 돌격 소총도 소총이지만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확실히 확연히 드러나진 않는데 고프로라는 브랜드 네. 액션 캠코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생중계까지 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AK 소총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 울타리에 고프로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쓰고 계시는데 액션 캠코더로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물건입니다. 예.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광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촬영이 멀리까지 잘 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AK 소총 옆에서 저렇게 고프로가 나왔다는 거. 고프로 같은 경우에 특히 유튜브 생중계용으로도 많이 쓰는 지금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아요. 이 지금 용의자가 단순히 피격을 넘어서서 온라인상으로의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뭐 저희가 액션 캠코더라고 해서 뭐 흔히 머리에 달거나 뭐 가슴에 달아서 경찰들이 이제 본인들 요즘 최근 국내 경찰들도 본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용의자와 범죄자들, 일부 시민들이 어떻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지 담기 위해서 이 가슴팍에 액션캠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스포츠 레저 활동 촬영 전문이고요. 야외 촬영에 사용하고 특히 인터넷 생중계 등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 액션 캠코더가 발견이 됐다는 건 여러 가지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해석도 동시에 가능할 겁니다. 본인 소유의 골프장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물론 재력가이기도 하지만 골프 자체를 참 좋아하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주말마다 함께 골프를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He calls me during the middle of the school day to ask how my golf game is going and tells me all about his. 과거 이제 가족들과도 골프를 자주 친다. 골프 애호가입니다. 트럼프 후보. 잘 알려진 것처럼. 송영인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아무리 골프를 트럼프 후보가 자주 본인 골프장에서 즐긴다고 하더라도 그날 그 시간에 골프를 칠지 이 용의자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이 용의자가 알았을 법할 만한 요소가 3가지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인해봐야 될 수사 대상이 되는 점이 3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 소유 골프장을 자주 찾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이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 일정이 없는 날이면 골프장을 자주 찾는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 골프장에 드나드는 것도 많이 목격이 되고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용의자가 알 수 있을 법한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가 좀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만한 의문점이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은 미국 전역에 있잖아요. 그럼 예. 어떻게 이 골프장인지를 특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올 것을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대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서 범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다음에 3번째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어떤 공범이 있었는가. 혹시 골프장이나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중에 공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수사선상에 두고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트럼프 후보 왔더라라고 미리 용의자에게 알려줄 가능성 이런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배제하지 않고 FBI가 아마 확인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그거잖아요. 골프장이 이번에 딱 숨어서 총신이 보였기에 망정이지 경호원들이 발각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뻔했다. 근데 골프장 대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숲, 언덕 이런 게 많아서 누가 숨어서 총을 쏘는 이른바 은폐가 쉬운 곳이라면 앞으로 또 이런 트럼프 후보에 대한 경호 실패 이런 것도 좀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형이 그럴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골프 광이라고 불리는 만큼 골프의 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유세가 없는 날은 거의 뭐 매번 골프장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 골프장도 많다고 송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예. 또 하나 미국의 골프장이 갖고 있는 특성은 자연을 많이 살려서 골프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지만 미국의 골프장들은 대체적으로 언덕이나 산이니까 나무 있는 걸 그대로 살리고 거의 페어웨이를 만들거든요. 숨을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사실 경호국에서도 예. 골프장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터져 있잖아요. 그러게요. 어디가 뭐 공개된 장소고 아무리 해원제로 이용을 하더라도 밖에서 다 보이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트럼프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뭐, 부분 폐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분 폐쇄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고 또 트럼프가 경호나 이런 것에 완전히 폐쇄를 안 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특히 대선 후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하나는 경호원 입장에서도 워낙 넓은 지역에 골프장이 분포돼 있고 예. 골프장이 워낙 사면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경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골프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근접 경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도 경호국에서 새로운 어떤 경호 방식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완전 폐쇄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아마 바꾸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앞으로도 이 경호 얘기, 뭐 앞으로 미국 대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시작되면 더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이 용의자의 신상을 꼼꼼히 따져봐야 이 총격 테러 이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누굽니까 이 사람? 이 사람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58세 남성, 이름은 라이언 웨슬리 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요. 2017년에 하와이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10번 정도 체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혐의는 마약 수지, 무면허 운전, 차량 점검이 안 돼 있는 그런 혐의였고 실제로 총을 들고 도주하다가 경찰과 대치했던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이 사람의 장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그렇다면 왜 갑자기 트럼프를 이렇게 공격할 마음을 먹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 사람이 그동안 운영해온 SNS 게시물 등으로 추정을 해보건대 예.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행보에 본인이 불만을 느끼고 계속해서 지지해서 돌아선 것으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크게 실망했다. 당신이 사라지면 기쁠 것이다. 이런 글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요. 우크라이나 지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전할 외국인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참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뭐 이런 글까지도 올렸는데 예. 문제는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면 1월 내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왔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TV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면서 그냥 끝내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일각에서는 종전의 협상 전략이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러시아에 점령당한 일부 영토를 예. 포기하는 조건을 걸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뭔가 자극을 받아서 범행을 결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이 공개한 저 용의자, 총격 용의자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미국 성조기를 목에 두르고 58살, 그리고 눈에 띄는 두 가지는 과거 트럼프 후보 지지자였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전 강력 지지자 아니냐. 예.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고 현 공화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불과 2달 전에는 연설 도중에 총격 테러가 발생했었습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here was blood pouring everywhere, and yet, in a certain way, I felt very safe because I had God on my side. I felt that. 2달 전 연설 도중에 그 총격 테러범 매슈 크룩스, 뭐 얼굴 대체적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FBI가 단독 범행이면서 정신병 병력 등을 증거 찾지 못했다. 물론 이번에도 과거 트럼프 후보 지지자였다 이런 것 정도가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데 아무리 FBI가 심층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골프장 테러를 감행하려고 했었는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3일에도 펜실베니아에서 한번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대중 앞에서 총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총알이 비껴갔지만 뒤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직후에 그 용의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2달이 지났는데 FBI 조사 결과 아직까지도 완전한 그 용의자의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된 계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단독 범행인 것은 확인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아직까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튜 크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이고 그리고 공화당에 등록되어 있는 당원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에도 소액으로 기부를 했었던 예. 이런 공화당과 민주당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총격 사건이 있었던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했었던 것으로 그리고 투표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이 SNS에 올린 것을 보면은 트럼프에게 그 이후에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 용의자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총격에 있어서도 범죄를 하게 된 계기를 알게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까지 이번 두 번째 총격 사건의 용의자의 그 범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미국 현지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저 장면이에요. 2달 전 연설 도중에 총탄이 귀를 스치고 지나간 이후에도 저렇게 파이트를 외쳤던 트럼프 후보. 어쨌든 이번 대선판에 이 이슈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여러 속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번에는 사실 영상 혹은 총격 당시 혹은 그 골프장 테러 당시에 몇 가지 사진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당시 본인이 총격을 당할 뻔했던 당시 골프 오번에서 6번을 갈 때 이 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무사하다. 절대 굴복 안 한다. 어쨌든 이런 메시지도 정치적으로 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이 있어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총격 사건은 영상이 명확하게 남아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미지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좀 더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의 부인과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 사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얼마 전에 아마 이제 그 사건이 터지기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사진을 찍은 장면은 그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소셜 미디어에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방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었고 예. 그는 신이 보호해줘서 무사하다라고까지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괜찮은가? 아마 이제 골프복 그대로 입은 채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전 사진이 사건이 터진 후인지 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제 손이에요, 손. 보통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때 트럼프 예. 대통령의 원래 모습은 가슴까지 올려서 자신감 있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면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손이. 그 점이 그러니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보다 손이 내려와 있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게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이 좀 있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해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조금 더 찾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저 사진이 어떤 전후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하의 트럼프 후보도 뭔가 두 번의 본인 암살 시도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